이강인의 약점은 너무 흥분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 퇴장시켜 버릴 것이다. 일부 팬들은 이라크를 이길 키는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 이강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이강인이 실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이라크와 한국은 맞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강인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전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라크 감독은 이강인의 이 점을 파고들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해 많은 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4차전을 치릅니다. 한국과 이라크는 모두 앞선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해 승점은 같지만 한국이 골 득실에서 앞서 1위 이라크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왼쪽 윙어에게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뛰어 출전한 황희찬도 부상 그 뒤에 이은 엄지성마저 상처를 입어 왼쪽 윙어 자원으로 이승우를 대체 발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배주호 왼쪽 윙어에게 훌륭한 활약을 펼쳐 유로단전에서 승리하는 데 한공을 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는 아직 어린 자원이라 과연 거친 이라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칠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는 이라크전에서는 수비에서는 김민재, 공격에서는 이강인이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이라크의 원톱으로 출전하는 후세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9cm 장신 스트라이커인 후세인은 매치 78경기에서 2골 넣은 선수이며 2024 파리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조별리그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고 2023 아시안컵에서는 16강전까지의 경기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렸는데 6골 중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을 상대로 넣은 2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헤더 장인으로 불리며 박스에서 수비수들 사이에서 솟구쳐 올라 공중볼을 장악한 뒤 헤더로 공격하는 이른바 고공폭격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발재간이 뛰어나고 강력한 슈팅도 가능한 스트라이커인 센터백 김민재는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후세인에 대해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진 공격수다 측면 크로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하자고 이야기할 것이다. 잘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김민재는 홈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선수들과 잘 소통해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는 수비에서 김민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후세인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공격진에서 손흥민의 공백은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 홍명보는 요를 단전뿐만 아니라 전부터 강인 이를 이 3명씩 마크하는 것을 봐왔다. 그걸 파할 방법을 찾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수의 기량을 걱정하기보단 선수의 역할이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수스 키사스 이라크 축구 대표팀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대해 지금 대표팀은 좀 더 좋은 조직력을 갖췄다. 수비 조직력이 좋고 압박도 사사가 형태에서 잘 이루어진다. 총평하자면 한국은 모든 선수가 조직적 수비적으로 희생해서 뛰고 재능 있는 선수들도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격에서는 손흥민이 빠졌지만 이강인과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축으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약점을 공략해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해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키사스 감독의 저 말은 아마도 지난 아시안컵에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한국과 가진 친선평가전에서 얻은 힌트를 두고 하는 말 같다고 추정하면서 그 당시 한국은 다 이긴 경기를 완전히 그르쳐 버릴 위기에 놓였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카타르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이라크는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전반전에 이재성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1대0으로의 압박에 고전하던 한국은 해동만의 무전술 속에서 고전하며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답답한 공격 형태를 보여 많은 팬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소속팀 일정 탓에 동료들보다 이틀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과 훈련하는 시간이 아주 부족해 바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전 전반을 벤치에서 지켜본 이강인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되었는데요.
이강인은 후반 24분 거친 플레이로 1차 경고를 받았고 이어 후반 41분 또 한 장의 경고를 받으며 충격적인 장을 당하고 맙니다. 후반 84분경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이라크 진영에서 이강인은 수비수와 볼경합을 벌입니다. 이때 서로 몸싸움하는 상황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상대 이라크 수비수가 갑자기 이강인의 얼굴을 가격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험악해지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강인은 경고를 받고 앞선 경고에 이어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의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굳이 평가전, 즉 친선전에서 저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경고를 두 번이나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이게 토너먼트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강인은 다음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역적 중이 역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한국이 이라크를 16강 이후에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라크 역시 한국을 16강 이후에 만날지도 모르는 상대였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고 경기 내내 이라크와 한국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기어이 당시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이번에 한국과 또다시 맞붙는 헤수스 키사스 감독이다. 이강인을 어떻게 도발하면 반응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수비수들은 이강인에게 일부러 파울을 하며 공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공세하려고 할 것이고 신경전을 펼치며 이강인의 심기를 건드려 또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퇴장을 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강인을 진정시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손흥민이 없는 것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이 당시 퇴장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후 이강인은 국가대표 경뿐 아니라 소속팀 경기에서도 상대 선수가 도발할 때 반응하지 않는 성숙함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라크를 이겨야지 강인은 손흥민과의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비록 친선전이지만 퇴장당했던 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